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의 차일드케어는 제가 편의상 계속 호주 유치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가르치게 되는 5에서 7세의 그 유치원 개념과는 달리 엄연히는 0세에서 5세 아이들이 취학전에 가는 어린이집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차일드케어에서는 0세에서 2세 nursery, 2세에서 3세 toddlers, 3세에서 5세 preschool 세 나이 그룹으로 나뉘는데 실습과 일을 해보시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나이대를 찾으셔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참고로 말 잘 통하는 큰 아이들이 좋아서 3세에서 5세 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민서머입니다. 호주에서 유치원 교사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봉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짜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그 시간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호주에서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일드케어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호주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했으면 정말 금상첨화이고 돈도 많이 받고 나중에 대우도 잘 해주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학비도 비싸고 좀 힘들기 때문에 통상 많이 하시는 자격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티피켓 3이고 두 번째는 디플로마입니다. 서티피켓 3는 한 공부하는데 7개월 반 정도가 통상 걸리고요. 가장 단시간 내에 따서 유아교육 쪽에서 이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서티피켓 3를 많이 따시고요.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수료하는데 통상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차일드케어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뭐 높게는 유치원 원장까지도 이렇게 멀리 보고 있으시다면 디플로마를 따시는 게 좋고 또 나중에는 이민성에서 졸업생 비자라는 것도 줍니다. 1년 반 동안 경력을 쌓으실 수 있는 시간을 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디플로마를 공부를 했고 지금 졸업생 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졸업을 했는데 호주에서 인정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 인정이 되는 RPL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한국에서 대학을 유아교육을 나오고 플러스 이제 4년 정도 경력이 있어서 여기서 디플로마를 받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제도죠.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RPL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호주에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주에서의 경험이나 뭐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호주 유치원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그 상당한 괴리감과 또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1년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고용주 안에서 6개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력을 쌓는 데 제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디플로마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졸업생 비자를 받아서 1년 반 정도 동안 경력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의 그 커리어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호주에서의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MEGT라는 학교를 갔는데요.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학교라 그러면은 크게 테이프라는 이제 공립학교, 차일드케어 아니라도 이제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별의별 과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일드케어도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좀 이름이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MEGT라는 곳은 제가 간 학교이고 이곳도 굉장히 이름이 잘 알려진 곳입니다. 테이프는요 이름도 있고 다 좋은데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 들었고요. MEGT 또한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나름 영어도 좀 천천히 말해주는 것 같고 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이해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나중에 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류 작업도 잘 해주고 되게 협조적이라고 하면은 테이프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고요. 또 자국민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에게 최적화된 학교라고는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본인의 영어 실력에 맞게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학교를 들어가실 수 있게끔 유학원이 설계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학교가 좋으니까 이 학교가 유명하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상담을 잘 하셔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그리고 과제도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레벨에 맞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학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간 학교는 3개월에 2,5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호주의 이 칼리지 시스템은 보통 10주 공부하고 2주 쉬고 10주 공부하고 2주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티피켓 3 정도면은 뭐 7개월 반 정도 하니까 계산이 되시겠고, 그리고 디플로마는 2년 정도 하니까 제가 간 학교에서는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등록하시는 시기마다 그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유학원에 꼭 문의를 하시고요. 잘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 학교에 들어가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IELTS 5.5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학교 가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과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 학교를 뭐 야매로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학교 내부 안에서 그 영어 수업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본인이 따라가야 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실습 갈 때도 호주 유치원에서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면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가 30도가 넘어서 반팔로 급 갈아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유학원 선택하실 때요. 정말 유학원 진짜 잘 고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타지까지 나와서 유학원한테 사기를 받는다든지 괜히 못 믿어온 사람한테 맡겼다가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신뢰로는 서티피켓 3 되게 금방 끝내준다고 뭐 3, 4개월 만에 끝내준다고 해가지고 되게 우아하고 갔다가 그 학교가 굉장히 너무 자금력도 부족하고 작은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파산이 난 거예요. 엄청 마음고생을 한 친구를 봤거든요. 이렇게 작은 채널에 제가 뭐 누구한테 홍보나 스폰서 뭐 제의를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제가 등록한 유학원 뭐 안 그래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 제가 간 유학원 시드니 그 시티 중심부에 있는 마이 에듀라는 유학원인데요. 그 유학원 원장님께서 사촌 언니들 중에서 왜 이렇게 아이도 있고 이렇게 좀 나이 조금 있는 언니들 중에서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연애 상담 잘해주는 그 사촌 언니들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가족같이 정말 아는 언니처럼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학생의 집안 사정, 그 학생의 그 지금의 그 실력에 맞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되게 인간미 넘치게 유학원 수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유학원입니다. 아래 링크에 걸어드리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유학원에다가 꼭 문의하시고 시드니에서 정말 믿을만한 좋은 학교로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호주 차일드케어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일드케어에서 일을 하려면 크게 캐주얼 그리고 퍼머넌트, 즉 정직원으로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주얼은 좀 아마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한데 센터에서 필요한 직원을 충족을 못했을 때 땜빵하는 그 자기네들 필요할 때 부르는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부르고 아닌 말기 때문에 일이 좀 불일정합니다.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안정적이지가 않고 어떨 땐 가고 어떨 땐 안 가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유상 휴가나 유상 병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책임감과 부담이 덜하고요.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혹시 너 월요일날 돼? 나 월요일 안 되는데? 혹시 수요일날 일 줄 수 있어? 그래 수요일날 해.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유동성 있게 내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좀 불일정하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정직원보다는 시급이 훨씬 높습니다. 정직원을 했을 때의 경우는 어떤 게 좋냐면 말 그대로 주 5일을 하고 또 풀타임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돈 모으기도 딱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유대 쌓기도 좋고 학부모들과 하나의 가족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보기 때문이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만큼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쉽게 지칩니다. 아이들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되게 지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중한 책임감까지 더하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돈 받고 휴가도 쓸 수 있고 돈 받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주 차일드케어 봉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시는데 전 한국 사정은 좀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간 대비 그리고 업무 대비해서 호주가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디플로마로 정직원으로 퍼머넌트를 일을 했을 때 시간당 24.81불, 거의 한 25불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37.5시간을 일했으면 한 달에는 거의 3,000불을 벌었네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240만 원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편의상 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300만 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3,000불이. 근데 만약에 캐주얼이다.
캐주얼은 디플로마 시급이 33불까지도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불일정하고 일주일에 뭐 37시간 뭐 이렇게 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벌 거다라고는 뭐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일을 많이 구하시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서티피켓 3는 대략 평균적으로 정직원일 경우에 22불 정도 벌고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나옵니다. 네, 지금 머리가 암산이 안 돼서. 세금 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금을 한 20% 정도 떼가더라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그 시급이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차일드케어 시장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수요가 많고요. 사람 정말 많이 뽑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잘 맞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항상 잡 오프닝은 많이 열려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 방법은 뭐 나중에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캐주얼로 이곳저곳 일을 많이 해보면서 간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데 왜 막 열심히 입사 지원서 넣고 인터뷰 보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 나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저기 그만두고 여기저기 그만두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미리 먼저 비교를 해보고 한 곳에 나중에 정착하는 것이 아무래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보고 싶은 내용의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